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3년 10월 14일 토요일에 제2회 진평명리 가을 공부방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사행도와 시균성의 전반적 이해를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시간 정도 강의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명리에 대한 시각, 또 깨우침을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할 분들은 아래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뒀으니 그쪽을 통해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몇 분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공부 되십시오. 자, 해보자. 갑진 쌤들 이제 잔소리하는 건데 안 자르고 넣을깁니다. 다 알지 뭐. 우리끼리는 다 알지. 다른 사람 몰라서 그렇지. 내 옷은 내더 잘하겠다. 병화 입장에서 해봅시다. 이제 병정 두 개를 나누면 되니까 이 어느 게 고생하겠어요? 고생이요. 예. 누가 좋고 안 좋고 나누면 정화가 안 좋죠. 저번에 잠시 했다 나 이거 우리 이거 정화 왜 안 좋아지지? 그 나에 안 납니까? 이건 책임감이지 뭐. 정화는 내년에 요 갑진 오게 되면 이 책임감 훨씬 많이 생기거든. 훨씬 생김. 왜? 책임감이 하면서 뭘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병화는 그죠. 이제 뭘 이루려냐 하냐.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그 경험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학습해야 됩니다. 학습 뭐 기타 이런 걸 가지고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 만들려 하겠죠. 경제 활동하려. 요거는 병화는. 그죠. 근데 이 정화는 그게 안 돼. 정화는 훨씬 더 좀 책임감, 또 무게, 그죠. 무게감, 의무감 이런 걸 더 느끼게 되는 게 갑진년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생화라는 거지. 이제 정의, 그러니까 이게는 편인이 들어오고 갑이라는 편인이 들어오고, 요거는 이제 정인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만 보면 정화 훨씬 낫지.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할 거라고. 정화가 정인으로 왔으니까 너한테 바른 문서 뺐다간 문서 이렇게 하면 아이 병화 안 좋네 이렇게 하고, 정인이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몇 개를 해. 아니 그런 친구 안 해. 아니 그 정화가 병화를 가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병화를 이용하겠죠, 그죠? 이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목을 갖다 이끄는 동작을 하기가 쉬운데, 그죠? 목을 이끄는 동작을 하기 좋죠. 여기서 이렇게 이끌 때 이제 진토를 대동하고는 간목에 작용해서 뭐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작용에 대한 거를 병화가 수월하게 하거든. 정화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목 보가지고 이게 다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벌써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 크게 정화라는 거는 여기서 작용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우선은 병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되죠, 그죠? 급제라는 이 동작을 훨씬 더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돌아서 가야만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키기 딱 좋다고. 그죠? 정화 입장에는 남 좋은 일 시키기 좋다고. 그게 또 자기에게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 병화의 작용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관계성 이루는 과정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이 병이라는 동작을 얻기 때문인데, 근데 정화라는 것은 결국은 병화로부터 얻어서 자기가 모양을 갖춘다는 것으로 본다 하면 사실은 자기한테는 이게 자기한테 떠맡겨진 입장에서는 많은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글자를 붙여보는 거예요. 갑을 병화로 붙여보고 갑을 이렇게 이제 정화로 온다 보면 정화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정해지죠. 갑을 태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그죠? 태운다. 즉 뭐 해야 된다. 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든지, 향상시킨다보다는 활용해야 된다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인성을 통하여서 활용하여야만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갑이라는 것을 자꾸 통해서 내가 다른 방향은 결국은 금이겠죠, 그죠? 금이 이 방향을 가야 되는 거고, 요때부터 뭐가 되기 때문에 진에서는 경금이 양지가 되기 때문에 양이 된다면 요 양. 여기에서 일조를 하려고 하면 병화는 자기가 관대를 탔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하는 이 동작을 이 갑을 땡겨서 오면으로써 수를 날리면서 시작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화는 자기가 어떤 거를 인성을 습득하고 연마하고 함으로 해서 결국은 현실적인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자꾸 빠져나가라는 거 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병화들은 내년이 되면 좀 더 현실적인 가치를 더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 내가 이때까지 익숙한 거, 이런 거를 써서 뭔가 하겠다는 거지, 그죠? 돈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하겠다는 거. 그렇게 병화는 마음을 이제 살살 가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그 과정에 이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 직장을 얻는 사람들은 즉 개수라는 것으로 관을 보는 사람들은 관인으로 서로 소통되는 모양의 작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제가 우리가 관이라고 보고 운에서 왔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성이라고 보면, 그죠? 요 관계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는 하면 이쪽에서는 분리가 되지. 왜냐? 갑은 요때 개수를 내뱉거든. 왜냐, 뭐, 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니고 못 있는단 말이야, 관을. 그럼 그지? 새로 자기 개수가 하나 있으면 다른 개수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요 인성하고 관계성이 바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갑하고. 갑은 개수를 갖다 당겨 가려고 하지만은 진이라는 계절은 그렇게 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이 개수를 계속 먹고 있게끔 안 한단 말이지. 그죠? 갑을 계속 수를 갖다 계속 당겨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 어디로? 일로. 그래서 병화가 관대를 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갑은 계속 수 묻고 토해내고 수 묻고 토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자기가 수라는 것을 모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병화한테 줘야만 되는 입장이 되지, 그지? 그 과정이 이제 되면 이게 수에서 목에서 수가 자꾸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병화가 그걸 활용하려 하고, 병화가 어디로 가는데 활용하려 하겠어요. 이제 얘가 나오면 그렇지, 금이 되고 이쪽으로 가고 얘로 돌아가겠지, 그죠? 그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해보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갑질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일을 하는 사람이죠. 조직의 모양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 이 인성 편인이라는 이 작용이 결국 그거를 안정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죠? 불안정하게 하겠지. 요 말은 그 말을 뜻하거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병화들은 바꿔야 된다는, 원래 안정적인 형태로 내가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성에 대한 변동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라. 그러면 기존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가 있어갖고 그냥 쓰던 사람들은 갑자기 갑진 오니까 이게 좀 불안 요소가 되는 거지, 직장의 자리가. 이제 왜냐 다른 요 목 때문에, 이 갑진으로 어떤 갑목 때문에,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불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편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편인의 그 동작을 보태어서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이 결과치나 직장에서 주어지는 가치, 그죠? 자기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새 일종의 좀 과신감이 생긴다거나 훨씬 내가 뭔가를 훨씬 더 주동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여기서 엄청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뜻하겠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제 요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어요. 요 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자격 같은 거 가지고, 그죠? 내 자격 같은 거 이런 거 경험했던 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내가 요 공부해 갖고 나중에 돈 버는 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병화에 간든 다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요 예 글자가 와가지고 일으키는 병화한테 하는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됐지 뭐. 돈 버는 거 직장 하는 거 말고 있나? 여자? 여자. 아씨, 여자도 해야 되나? 애인 남자. 그런 건 하지 말자. 영화가 저렇게 이렇게 인성하고 관하고 약간 이렇게 격차가 생기면서 예, 예. 식재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병화는 죄를 못 만들잖아요. 저 상태에서는. 그렇죠. 이제 이해 때문에 만들 준비를 하죠, 그죠? 그렇죠.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여기에서 결과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 하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지, 그죠? 금방 돈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문서를 써가지고 좀 지니고 있다든지 장기적인 형태로서 재물을 가져간다는 이런 것으로 이걸 쓰려고 하겠지, 그죠? 병화들은. 직장 좀-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예, 그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자리가 막 크게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요 글자만 가지고 본다 하면 여기서는 진중에 있던 수와 진중개수와 임수 등의 작용력이 이 갑에 의해서 훨씬 훼손되는 모양이 돼버리거든, 그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갑이 수를 먹는다라는 개념이 되지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병화라는 존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수라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뜻한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면적인 거를 봐줘야 되는 거니까. 하주 선생님이 그 남자도 경금이나 마찬가지. 거리 있으면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돈 만든 금을 만들어라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 그러면 갑이 오면은 되는 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수 끌어당기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수의 변동을 주려고 하는 거로 나타나겠지, 그죠? 없는 사람들은, 그죠? 왜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수를 자꾸 끌어당기려는 동작으로 나오겠지,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수라는 것은 안에 있다가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정 상태가 아니거든. 목을 탔기 때문에. 수가 목을 타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맞잖아, 그죠? 수는 원래 안정된 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목을 타는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일조하는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병화라고. 예, 수를 땡기는 그 작용 때문에 항상 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욕심이 많단 말이지, 그죠? 근데 병화가 뭘 받냐 하면 수를 받기 때문에 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들어오면 병화가 이걸 움직이려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 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겠어요? 복이 선생님. 안 돼. 그러니까 목 없는 사람들 백날 해봐야 이거 안 된다고. 뜬구름이라고, 그죠? 왜냐하면 수하고 화라는 거는 서로 어울리는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번이 목이다고, 그죠? 2번이 금이고. 근데 병화한테 관계에서는 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목작용 있는 사람들은 술을 쉽게 땡길 건데 수 없는 사람들은 자꾸 뜬구름만 보잖아. 왜냐면 개수는 병화를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니까 병화가 착각하기가 쉽지. 헷갈리는 거죠. 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어디로 갔지 이렇게 하기가 쉬운 모양이 되고, 그죠? 그런 걸로
봐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죠?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정화 일간을 보면 갑을 갖다 만났으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에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죠? 갑이 강력하게 수를 갖다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정화가 자기 뜻대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 진토라는 것은 정화 입장에는 쇠지거든. 쇠라는 것은 이제 인간들의 쇠지는 굉장히 그 자기를 작용력을 감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절에서는 나보다 강력한 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병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나오면 뭐 하느냐면 목 다 태우고 엉망진창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이 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화하고 수가 서로 다투어 나가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화가 강력하게 목이라는 것을 자꾸 소모시키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이 된다. 뭐 앉아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태지만 문서를 잡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은 정화한테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작용은 뭐냐면 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돼야 될 텐데 하고 이런 압박감하고 같은 거지. 학생들하고 그죠? 예, 그런 압박감이라 엄청나게 자기 가지는 무게감이거든. 그 다음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갑이 올라타면서 계속 있간에 뭔가 해결해야만 이 금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지는데, 갑이 수를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 목이 번성하는 계묘 갑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재물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무게감을 많이 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죠? 그게 정화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한테 괜시리 뭐 책임감 떠맡기는 거지. 네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요만큼 네가 해라 이런 식의 것에 작용을 줄 거라는 거지. 그 작용이 그래 정화는 이걸 갖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운이 가지고 갑진이 이렇게 왔다면 정화 입장에서 아이 완전히 다르지, 그죠? 그래. 이건 내가 글로벌 타고 와서 운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그죠?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라. 요 진토 때문에 그래. 그거를 눈치채야 돼. 요거 값만 하나만 달랑 보게 되면 정화가 이거 태운다든지 이걸 활용한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식간의 관계성만 본다 하면 정화는 갑을 갖다가 자꾸 돌려내려고 하는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갑의 그 본질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식간의 작용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어차피 그 작용이 있으니까 갑을 정화가 자꾸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고 정인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뭐 문수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은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 이면에서 어떤 작용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만 이제 답을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뭐 있나 직장 다니는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말고 있나 연애는 알아서 하는 거고 사람들 연애하는 거 어떤 거 이런 거 잘 궁금해하더니만 아이고 그거는 뭐 하여튼 그 정도만 해도 기본으로. 우리 사인동을 볼 때 예. 정화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역할에서 그 한다는 선생님 임수를 보고. 예. 그러면 갑진이 오면 선생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밖에 어떤 글자들이 온다면 그 갑진이.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은 좀 덜 열심히 살고. 아니 그거는 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갑진이라는 게 오더라도 정화라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작용은 결국 이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자기 그 작용력이 있거든. 정화는 그래서 항상 대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작용의 에너지가 원래 있다 보니까 갑진이 아니고 뭐 갑자가 오더라도 정화가 작용을 갖다 계속 이걸 갖다 변화시키려 하겠죠, 그죠? 근데 그 하는 상태가 이제
어떤 글자하고 같이 왔느냐에 따라서 작용력이 달라지는 그것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진이 오게 되면 자기는 원래 가지는 그 작용력은 이렇게 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동작을 아래로 가려고 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절에 있는 이 얘들은 쉽게 가지가 쉽지 않은 거야, 그죠? 쉽게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단계를 다 겪어야 되니까 정화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 무게를 많이 느끼거든. 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훨씬 더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이거 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대략적인 형태를 볼 수 있어요. 희생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갑이 정을 보면 희생하죠. 희생한다는 갑목이 거는 희생하죠. 그 인성이 뭐 어떻게 수가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수를 못 쓰게 되죠, 그죠? 갑이 수를 없애야 되는 동작을 하고 이 수가 개수가 되고 개수는 병을 보고 병은 개수를 봄으로 정으로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 그거를 정화가 해야 되는 거라 갑을 보고는. 왜냐하면 병화는 안 되거든. 병화는 갑이 가지고 있는 그 수를 통해서 목을 갖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방향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죠? 길어지고 결국은 갑이 이제 계절적으로서 묘, 진, 사, 오 이렇게 가면서 수를 갖다가 토해낸단 말이죠, 계절이. 왜냐, 이때부터 화들이 여름이 오게 되고 화들이 확 더 많이 펼쳐지고 뜨거운 기상, 확산과 열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목이 수를 머금는 것이 점차 없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관계로 요거를 봐야 된다. 그럼 갑이 정화를 보면 생긴 수의 변화에 따라 갑의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 그죠? 그건 당연히 생기지. 갑이 정을 보면 자기 모양을 바꿀 수밖에 없지. 정화는 모든 것의 대상을 모양을 바꾸려고 해요. 정화는 어느 거 하나 모양을 안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없어. 다 바꾸고 싶어 해. 금은 녹일라 하고 수는 끓이가 달릴라 하고 목은 태아가 없앨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병화도 정화를 보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고, 그죠? 왜냐면 목을 없애기 때문에 병화가 줄어들거든. 그런 것들이 정화가 하는 역할이죠, 그죠? 대상을 바꿔가 뭐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금이란 모양을 형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토를 이용해서, 토는 절대 안 바뀌잖아요. 토는 암만 태워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비로소 금을 이루는 걸로 하죠, 그죠? 그렇게. 정화일관은 병화를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병화일관도 같이 있다 하면은 병화일관도 정화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수소가 병에서 정으로 가는 기고 줘야 되는 입장이 되지, 그죠? 이렇게 뭘 줘야 되느냐, 뭐 목을 줘야 되거든. 목이라는 걸 희생시키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이 희생이 되는 거지. 정화에서. 병화가 열심히 목 해가지고 뭐 다 만들어갖고 정화 줘. 근데 줘야 되는데 결국은 야가 나중에는 아니 목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거든. 네. 자기가 빼들어 왔으니까 나중에는 줘야 된다고 도로. 그지? 그래가 다시 줘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 그거를 누가 있어야 되냐? 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수라는 것 때문에 정화가 목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병화도 다시 줘야 돼, 어차피. 근데 과정이 말씀 들어보니까 병화가 정한테 목 줄 때 정화가 목 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 안에 들어있는 일수 먹으려고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가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껍데기 내주는 거잖아요. 아니지. 빈 껍데기가 아니고 목을 줘야 정화만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목이 가지고 있는 수를 확산시켜 줄 수가 있거든. 그죠? 이 확산이 되는 게 수의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바야. 왜냐? 자기들은 쉽게 확산이 잘 안 되는 애들이잖아. 왜냐? 수라는 거는 가만 모이가 있으려 하다 보니까 가만 안 오면 계속 모이기만 하지 확산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냐? 뭐 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확산하는 그 반대작용을 통해 가지고 화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병화를 정복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병화가 목을 주는 순간, 정화한테 주는 순간 병화는 이미 이제 아웃이나 이제 정화가 왜냐 이거를 통해가 이 병화에 대한 이 작용을 전부 다 정화로 돌려내는 수작용을 해버리거든. 수를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병을 감싸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양이 가득 차게 해가지고 화가 안으로 자꾸 모이게끔 해준단 말이야. 그 작용을 이 두 개 관계에서 협의를 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 이해해가지고 요거를 병화나 정화에 대한 관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알아듣겠나? 다른 사람.